너무 무자비하십니다. 아, 근데 돌비님. 예. 얼마 전에 올라온 영상을 봤습니다. 세상에 네. 이렇게 연예인분들하고 이렇게 콜라보 하신 걸 봤는데, 네. 제가 이제는 한 가지는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비님. 왜요? 그 돌비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 올라온 게. 예. 돌비님 스튜디오에 연예인이 오나 안 오나 저는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이번에 김재중님 나오시고 그 촬영을 한 당일날, 네. 그날 새벽에 편집자님이 저를 깨우셨거든요. 아,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돌비 스튜디오에 딱 데리고 가더니 벨트를 끌으시더라고요, 갑자기 편집자님이. 그러면서 벨트를 손에 한 바퀴 딱 감더니 채찍처럼 착착 때리면서 먼지가 한 올 나올 때마다 한 대씩 맞는다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분들을 모셔서 촬영을 할 거라 조금은 예측했습니다, 제가. 예. 또 모르게끔 하라니까 그거 참. 이제는 예측이 돼요. 새벽부터 깨워서 청소를 시키면 연예인이 와서 촬영을 하는 날. 제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지금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몰랐던 얘기라서 이거는 아무튼 일주일 동안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공을 들이신다. 이야기를 어떻게 더 잘 전달할까 뭐 이 고민보다 시작하기 전에 개소리를 뭘 할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동는꼬마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이거를 살짝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그냥 오늘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춰주시고 그냥 무섭다, 스펙타클하다, 소름 돋는다 이러한 얘기보다는 그냥 뭐 이런 일이 또 있구나, 되게 흥미롭다 이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바퀴 거슬러 올라갑니다. 12년 전 띠동갑이죠. 한 바퀴 딱 거슬러 올라가서 있던 이야기고, 그때 당시에 똘비라고 하는 30대 극후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나름 뭐 회사 일에도 잘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고, 뭐 회사 내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위로는 누님이 두 분 계셨는데, 누님들은 전부 다 서울 경기 쪽 그쪽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고, 똘비는 지방에서 그렇게 홀로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시골에 살고 계셨어요. 이게 완전 뭐 산골짜기 시골이 아니고 주로 벼농사를 짓는 지역에 계셨는데, 어머니는 좀 굉장히 예전에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혼자 그렇게 계시고, 똘비는 나와서 도시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고 있었는데요. 똘비가 투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기 때문에 뭐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까 어쩔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혼에 대한 어떠한 기대, 그 다음에 노력, 이런 것들이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많이 꺾였다고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뭔 아파트냐, 그냥 지금에 만족한다 그러고 투룸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원룸이나 투룸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해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거라고 하는데요. 원룸도요, 원룸 나름이래요. 딱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공동현관 입구에서부터 이런 타일 자재들, 청소 상태 이런 것만 봐도 이 원룸은 그래도 조금 돈을 아낌없이 발랐구나, 아니면은 진짜 최소한으로 지었구나,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 살다 보면 느껴진대요. 근데 똘비가 살고 있는 투룸은 딱 공동현관을 들어가면서부터 이 건물은 신경을 좀 썼네, 이게 느껴질 정도로 관리가 잘 되는 건물이었다고 해요. 월세도 다른 데보다 한 2-3만 원 정도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시설이 괜찮았다고 해요. 여기서 똘비가 거주를 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사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해요, 똘비가. 그런데 아버지가요, 얼마 전부터 조금 잔병치레가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시때때로 연가를 내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 이런 일이 좀 잦았는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버지가 70대 중반인가 그러셨대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력이 많이 퇴하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뭐 집을 얻어서 아버지를 모시기에도 힘든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야근도 좀 간간이 많이 있었고 또 똘비가 업무상 술 약속이 좀 많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몸이 좀 갑작스럽게 많이 편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나들이 먼저 얘기를 하대요. 야, 아버지를 서울 경기 쪽으로 우리가 모셔가겠다. 일단은 지방에 있는 병원보다 이쪽에 있는 메이저 병원에서 치료하고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보겠다라고 누나들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생각이 들었죠. 이제 슬슬 누나들이 혹시 재산 때문에 모신다고 말을 하는 건가 어쩐 건가 생각이 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누님들이 그렇게 해준다니까 너무 고맙긴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똘비가 차에 모시고 서울 경기에 계시는 누님 집에다가 모셔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누님이 여기서 아버지 병원 다니면서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요양원 같은 것도 이쪽에서 알아보고 자기네들이 케어를 지금부터 좀 하려고 한다.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싹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키우고 있는 진돗개가 2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얘네들이 그 나이가 한 4-5살 정도 되는 개들이었는데 진돗개였는데 얘네들을 갑작스럽게 얻다가 팔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알아서들 살아라 그 대문 열어주고 야 나가 알아서들 살아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개들한테. 네. 그래서 똘비가 집에서 아버지 집까지 차로 꼬박 40분에서 45분이 걸린대요. 편도가 왕복하면은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거리인데 이거를 좀 자주 왔다 갔다 일단은 하면서 케어를 했대요, 멍멍이들을. 근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대요, 진짜. 너무 힘들대요, 이게. 근다고 또 생명체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똘비도 이 동네에서 아주 어릴 적에 살았으니까 옆집에 사시는 그 아버지하고 동년배이신 다른 분한테 부탁을 좀 드렸대요. 걔들 밥 좀만 챙겨주셔라. 내가 사료랑 이것저것은 따로 옆에 창고에다 싹 쟁여둘 테니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랬는데 한 2달도 못 돼가지고 그분도 연락이 왔대요. 야, 나도 나이 먹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다. 나도 집에서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네가 좀 이거 어떻게 좀 처리를 해라. 나 너무 힘들다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똘비가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든 생각들이 있어요. 너무나 내가 술을 많이 마시고 내 시간도 별로 없고 각박하게 살았던 것 같다. 뭔가 조금 나도 힐링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똘비가. 그래서 투룸에서 그러면 나가자. 투룸에서 나가서 주택을 하나 내가 월세로 들어가든 전세로 들어가든 아니면 가격이 저렴하다면 매매로 들어가든 주택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지금 집주인분 계시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투룸 만기였거든요, 계약이. 원래는 아무 말 없으면 서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원룸 투룸은. 근데 미리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집주인분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집주인분은 60대 중후반의 남성분이셨고 엄청 깔끔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사업을 좀 크게 하셨고 지금은 그 사업체를 자녀분들이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분은. 저기 집주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번 계약 만기가 곧 다가오는데 방을 빼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집주인분이 왜 무슨 일 있으셔요? 어디 좋은 데로 아파트로 이사 가세요? 결혼하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하면서 주택이 지금 왜 필요한지 자기가 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대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랬냐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원룸만 한 7채 정도 되는데 내가 원룸만 갖고 있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주택을 근데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려고 가지고 계신 분은 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따로 주택으로 내가 이렇게 임대 사업하면서 돈 벌 생각은 없었는데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마당이 아주 작게나마 있든지 아니면은 뭐 개 데리고 산책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주택이면 좋겠어요. 도심에서는 너무 멀리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딱이네. 이 사람아. 그러면은 잠깐만 채비해가지고 몇 시에 어디로 좀 만나지?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똘똘교를 알겠습니다 하고 만났어요, 집주인분을. 집주인분을 만나가지고 집주인분 차를 졸졸졸 따라가지고 어디론가 갔대요. 거기가 지금 똘비가 살고 있는 투룸에서 차로 15분 거리래요. 15분. 도시를 벗어나지도 않아요. 도심을.
다른 시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약간 이렇게 시 외곽 쪽이다 싶을 때 살짝 옆으로 빠지니까는 바로 주택촌 몇 개가 쫙 있더래요. 근데 이게 주택촌이 시골 주택촌이 아니고 딱 봐도 별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좀 돈 좀 있으신 분이 사는 집 같다 생긴 이러한 주택이 옹기종기 몇 개가 있는 그런 곳이었대요, 거기가. 와, 이 동네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나 몰랐다. 와, 집 진짜, 와, 저 집은 진짜 멋있네 하면서 따라서 딱 들어가니까 대지 면적은 한 120, 30평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단층짜리 주택이 있는 그 앞에 딱 차를 세우더래요. 그래서 차에서 내렸죠. 저 집 어떠냐고. 이렇게 봤대요. 보니까 되게 현대식으로 지어놓은 집이었대요. 외관도 진짜로 깔끔하고 멋있게 딱딱 각지게 이렇게 해놨고 이 마당이랑도 어느 정도 관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고급스럽게 보였대요, 집이. 그래가지고 사장님 집은 진짜 좋네요. 여기 위치도 너무 좋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랑 더 가까워져요, 여기로 오면. 그런데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니까는 자네가 내 원룸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지? 그래서 꽤 됐죠. 몇 년 됐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치, 그동안 뭐 월세 한번 밀린 적 없고 방을 더럽게 쓰는 것 같지도 않고 크게 뭐 소음을 낸 적도 없고 난 자네를 참 높이 평가하거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원룸에 들어와 있는 보증금 있잖아. 사실상 나 같은 사람한테는 보증금은 큰 의미는 없어. 보통은 보증금 받아가지고 뭐 그 돈 모아가지고 대출금 갖고 뭐하고 하는데 나는 굳이 보증금은 필요가 없고 월세를 지금 내는 거에서 한 30만 원만 더 내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30만 원? 잠깐만. 내가 그동안 알아보고 계산했던 거, 은행에다가 이자 찍을 거, 뭐 할 거,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아니 보증금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월세만 30 올린 그 정도만 올려달라고 말을 하니까 똘비 입장에선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 그럼 들어가고 싶다. 나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이사 날짜 정해지면 말씀 주시고 임대차 계약서 뭐 필요하시죠? 임대차 계약서 새로 쓰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하실 거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전입신고 해야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편하실 대로 하시고 다만 이 집 깨끗하게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알겠다고.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에 이사를 바로 했대요. 기존에 있는 원룸에서 뭐 날짜 안 채워도 집주인이 똑같은데 뭐 어때요? 그냥 바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를 하고 시골집에 있는 강아지 진돗개 2마리를 차에 태우고 왔어요, 주택으로. 네. 그래서 여기가 담벼락이 이렇게 높게 쳐져 있는 게 아니고요. 담벼락이 없고 우리 그 두꺼운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담벼락처럼 삥 둘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계면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들을 놔도 상관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개들을 그냥 풀어놨대요. 마당에다가 풀어놓고 본인이 전원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힐링이 많이 되더래요. 저녁에 퇴근이 기다려진대요. 퇴근을 하면은 이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야, 너 술 먹을래? 안 돼? 그래. 다른 친구 전화해서 야, 오늘 저녁에 어떻게 치킨에다 맥주 한 잔? 이게 좀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퇴근하면은 뽀로록 집에 와가지고 딱 밥 먹고 남은 잔반에다가 게사료 좀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멍멍이를 밥 주고 멍멍이를 싹 밥 먹으면은 목줄 딱딱 채워가지고 그 근처 한적한 도로가 있대요. 거기에 가가지고 멍멍이들 산책시키는데 이게 생각보다 운동도 되고 힐링도 되고 진짜 괜찮더래요. 이렇게 개들을 딱 데리고 다니면서 있는데 이 집에는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긴 했어요. 뭔가 이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떠한 장소가 좀 특이했는데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에 마당이 있으니까 담배를 피려고 이렇게 마당으로 나가면 개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멍멍이들 이름을 뭐 2마리니까 한 마리는 쭈니 한 마리는 현이라고 하면은 쭈니야, 현이야, 이렇게 막 불러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서 가다 보면은 집 옆쪽에 작은 문이 하나 있거든요. 볼록 튀어나온? 여기가 이제 작은 창고처럼 쓰는 곳인데, 거기에 애들이 그렇게 앉아있거나 아니면은 그 근처에서 누워있거나 항상 그러더래요. 여기는 약간 응달지고 해서 얘네들이 굳이 왜 좋은 이 잔디바닥을 놔두고 이 옆에 자갈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있나 싶어가지고 니들은 여기서 뭐해? 항상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굳이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뭐 멍멍이들의 습성을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얘네들을 그렇게 케어를 하다가 하루는 자려고 하는데 이날따라 멍멍이들이 계속 짖는 거예요. 계속 쉬들 않고 짖어요. 그래가지고 나간 거죠. 야, 막 이렇게 짖어! 막 뭐라고 하니까는 뭐 사실 멍멍이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는 없고 막 뭐라고 하니까는 이 녀석들이 또 주인을 보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좀 쓰다듬어주고, 왜 지나가는 고양이가 보였어? 뭐가 있었어? 아이고 그만 좀 짖어라. 다른 동네 사람들 민원 들어오겠다. 어? 하고 문 닫고 들어가서 한 5분 10분 있으면 또 그냥 미친듯이 짖어요. 걔들이. 이제 좀 화가 나죠.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죠. 갑자기 아픈가 어쩐가. 두 마리가 다 짖으니까 다시 문을 열고, 야 준이야 현이야 하고 나가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쑥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걔 두 마리가. 아이고 어떡해 하고 막 들어가니까 이 녀석들이 그냥 그 거실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깔고 앉더래요. 나가. 그래서 그 목줄은 둘 다 채워놨으니까 풀어놨어도 목줄을 잡고 당기는데 이 녀석들이 막 힘주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하다가 아이고 그냥 말자 말어. 그냥 거실에서 자라 이 녀석들아 하고 거실에 놔두고 현관문은 좀 열어놓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려고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발톱이 있잖아요. 탁탁탁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마룻바닥 같은 데서 저녁에 조용한데 걸으면은 발톱 부딪히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딱딱한 곳에. 맞아요.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잠에 막 빠질랑 말랑한 상황이었는데 뭐야 하고 눈을 뜨니까 개 두 마리가 슬렁슬렁 걸어가지고 안방 문 앞에까지 와서 두 마리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니네들 왜 거기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되게 조심스럽지만 조용하게 좀 더 걸어서 침대 옆에 딱 붙더래요. 이 녀석들이. 그래서 야 니네 왜 그래? 그러니까는 침대 밑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몸 뒤쪽을 이렇게 밀어 넣더래요. 머리만 침대 바깥으로 나오고 머리 뒤쪽으로는 침대 밑에 공간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걔들이. 그 상태로 두 마리가 다 쏙 밑으로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가라 제발 왜 그러고 있어. 침대 밑에 먼지도 많을 건데 나가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당기는데 이 녀석들이 또 힘을 주더래요. 모르겠다. 일단은 내일은 문단속 좀 잘하고 못 들어오게 좀 잘 해야겠다. 포기하고 나가서 현관문을 아예 닫고 잤대요. 벌레 들어오니까. 누워서 자는데 솔직히 풀어놓고 키우던지라 개냄새도 나고 여러모로 조금 찝찝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찌됐건 그날은 잘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자고 다음날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왔는데 집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 동네에서 못 보던 차인데? 하고 그 차 앞에 가서 딱 주차를 하고 내려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리는데 집주인분이시더래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차가 한두 대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들어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뭐 이제 들어갑니다.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트렁크를 열더니 큰 봉투를 하나 이렇게 빼시더래요. 그러면서 혼자 살기 적적하지 않아? 예 뭐 그래도 강아지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러진 않네요. 그러니까는 어때? 들어가서 밥 한 끼 할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갑자기요? 무슨 밥이요? 그러니까는 그 큰 봉투를 앞에다 딱 내려주는데 그 안에는 소주, 맥주, 그 다음에 삼겹살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바비큐 파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기나 한번 구워 먹자고. 나도 적적해가지고 오다가다 한 번 왔는데 그냥 생각나서 시간 안 되고 약속 있으면 말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어찌됐건 이 집주인분이 뭐 좋은 조건의 집도 이렇게 주셨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들어가자고 구워 먹자고 해서 집주인분하고 고기를 구워서 먹었대요. 똘비도 이제 이사 와서 주택이다 보니까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집기들은 사놨거든요. 거기서 막 바베큐 파티 하면서 집주인분하고 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시면서 그렇게 놀면서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술이 좀 들어갔고 밥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집주인분이 요즘 뭐 아프거나 좀 뭐 이렇게 몸이랑은 괜찮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뭐 저야 뭐 아직은 젊지 않습니까? 아플 것도 없고 오히려요 저 여기로 이사 오고 산책 다니니까 체력이 좋아져요 사장님. 막 웃었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 아이고 확실히 젊음이 좋긴 좋다야 하면서 이렇게 고기 쪼가리 남은 것들을 옆에 멍멍이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사장님이 놀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늘 신경 써주시고 사장님 덕분에 참 제가 좋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야 내가 들어와서 살아야 될 걸 그랬나 보네. 그래요.
막 허탈하게 막 웃으시면서 오늘은 이쯤 하고 다음에 또 기회 나면은 어떻게 이렇게 바베큐 파티 한번 할까?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야 좋습니다. 그러고 사장님은 가셨대요. 똘비가 막 치우고 자려고 하는데 그날부터 멍멍이들이 무조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렇게 용을 쓰는 거예요. 이게 못 들어오게 후딱 현관문 막 닫고 들어가면 진짜로 들여보내줄 때까지 짖어요. 얘네들이 밖에서. 이게 이길 수가 없대요, 걔들을. 이 동네에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집들도. 그래서 그 어저께를 기점으로 멍멍이들은 항상 침대 밑에서 자는 거예요, 얘네들이. 침대 밑에서 자다가 내가 TV 보려고 거실로 이렇게 나가서 소파에 TV를 켜잖아요? 그럼 이 녀석들이 쭈르륵 따라와가지고 그 바닥에 내 옆에 쌍으로 앉아요. 밥을 먹으려면 식탁 옆에 앉고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이 녀석들이. 기분이 나쁘진 않았대요. 근데 조금 불편함도 있긴 했고 얘네들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 이후로도 집주인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 더 오셨대요. 그래서 집주인분하고 이렇게 술 먹으면서 고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집주인분이 항상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대요. 뭐 아픈 데는 없냐, 뭐 어쩌냐 저쩌냐. 근데 똘비는 되게 멀쩡했거든요. 한 4-5번쯤 오셨을 때 똘비한테 술을 좀 먹고 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안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더니 되게 두툼한 봉투를 꺼내시더래요. 딱 꺼내면서 앞에다 탁 놔주시더래요. 가져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사장님? 하고 이렇게 열어보니까는 안에 5만원짜리가 꽤나 들어있더래요. 꽤나. 사장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자네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 자네가 알던가? 막 그러면서 주택을 그래서 하나 지금 추가로 매수를 했거든. 평수도 크고 마당도 좀 크고 좀 그런 데로 하나 내가 장만을 했는데 나도 개를 좀 키우고 싶다. 똘비씨 글더래요. 그래서 멍멍이야. 뭐 여기저기서 분양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원하는 취향의 견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베리안 허스키라든지 뭐라든지 막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오다가다 보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자네가 키우는 개들한테 정이 많이 갔네. 이 개들이 원래 자네 아버지가 키우던 개들이라면서 원래 자네 개가 아니지 않냐고 글더래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키우던 개니까 우리 가족이 키우던 개긴 하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 개를 내가 좀 키워보면 안 될까? 얘네들한테 나 진짜 정도 많이 가고 나 너무 좋아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죠. 지금 아버지 병투병하고 계시고 아버지 나으면 시골 오시면 다시 또 이 녀석들하고 산책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럼 또 시골이야 뭐 널리고 널린 게 멍멍이들인데 뭐 몇 마리 주워다가 다시 키워. 이 녀석 좀 나한테 팔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어르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는 돈이 부족해요? 이 액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채워 넣어볼게. 얼마로 원하는데? 욕심이 많네 젊은 사람이. 돈을 얼마를 바라는 건데?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다고. 돈 때문이 아니고 이 강아지들은 아버지가 키우던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돈을 받고 팔고 자시고 할 그게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다시 봉투를 딱딱 집어넣으면서 후회 아니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후회라니요. 그러니까는 알았어. 자네가 뭐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 솔직히 섭섭하네. 내가 자네가 주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주택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자네를 줬고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내가 뭐 자네 뭐 가족 뭐 아들 딸을 달라고 했어. 내가 자네 뭐 어머니를 달라고 했어. 기껏 개 2마리 뭐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그것도 이 돈이 섭섭한가? 자네 한 달 내돈 이래도 이 돈 못 벌 것 같은데? 근데 나한테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는 자네를 보니까 좀 근다. 좀 그래 나는. 기분이 좀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게 아니고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 강아지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강아지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니까 어떻게 아버지한테 내가 그럼 전화를 넣어봐? 아버지하고 내가 쇼부 보면 되는 거야? 좀 전화 한번 넣어봐. 막 그러시더래요. 근데 똘비가 기분이 좀 나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지금 몸도 편찮으시고 어찌됐건 이 강아지는 제가 솔직히 힘드니까 사장님 그만하시고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섭섭해하세요. 진짜로 혈통 좋은 게 사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이 간다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후회 안 하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후회 안 합니다. 제가 뭘 한 게 있어야 후회를 하죠. 그러니까 알았어. 술이나 한 잔 더 먹고 짠 하고 딱 먹더니 나 가요. 그리고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저 대리운전은 막 부르니까는 그냥 손 흔들고 나가버리시더래요. 그래서 참 저 양반도 주사가 좀 있네.
술을 먹으니까 사람이 좀 X로 변하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걔들이 아이 집안에서 지내잖아요. 근데 똘비가 출근을 하면 걔들은 바깥에 마당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똘비가 나가서 출근을 해서 이렇게 있다가 그날따라 느낌이 정말 너무나 뭔가가 쎄하더래요. 느낌이 불안하더래요.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고 나 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러고 집을 좀 왔다 갔대요. 그냥 느낌이 뭔가 되게 찜찜해가지고 집에 딱 와가지고 이렇게 마당이랑 보니까는 개들이 놀고 있죠, 이렇게. 근데 한쪽에서 뭘 이렇게 막 이렇게 뜯으려고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다가섰대요. 야, 준이야, 현이야, 니네 뭐해? 야, 나와봐.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이렇게 막 뭘 장난치던 거를 이렇게 딱 놓는데 거기에 그 딱 모양새가 보름달 빵 있죠. 보름달이라고 하는 빵. 카스테라 같이 생긴 동그란 빵. 그게 한 3-4개가 이렇게 던져져서 놔져 있더래요. 이 녀석들이 그걸 먹으려고 가가지고 장난치고 있던 찰나에 똘비가 다가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야, 나와봐 하고 이렇게 빵을 이렇게 보는데 빵이 축축 하더래요. 좀 뭔가 이 녀석들 침은 아닌 것 같고 느낌이 좀 글덜합니다. 그래서 빵을 주워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갖고 좀 으깨봤대요. 그러니까는 뭔가 약품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좀 글덜합니다, 이게 빵이. 그래서 황급하게 손으로 싹 주워가지고 그 비닐봉다리에 넣어서 버렸대요. 일단은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찝찝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이 집주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똘비가 혹시 걔들한테 못된 짓 하려고 한 건가? 집주인인가? 임마 이거 빠인가? 어떻게 하지? 아, CCTV도 없는데 좀 근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걔들을 또 야 누가 주면은 모르는 사람이 좀 먹지 마라 교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출근 때는 일단 풀어놓고는 가는데 CCTV는 하나 신청해서 달아야겠다. 회사 가면은 좀 알아봐야겠다 해갖고 회사에 다시 복귀를 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그날은 넘어갔는데 똘비가 뭔가 자꾸 찜찜한 거예요. 그때 외에도 저녁에 개들이요 침대 밑에 있다가 갑자기 토다다다닥 하면서 거실로 나갈 때가 좀 있대요. 그래서 똘비가 장기가 좀 밝거든요. 술을 안 먹으면. 이렇게 토다다닥 소리 듣고 야 니네 왜 그래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개들이 커튼 안쪽에다 머리를 넣어가지고 마당 쪽 한쪽을 2마리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똘비도 커튼을 이렇게 걷고 그쪽을 보면은 실루엣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어떠한 사람이 저기 있다가 이렇게 막 거실불 켜지고 보이면은 황급하게 쓱 가는 게 보여요. 이런 일이 몇 번이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거 CCTV 이거 빨리 좀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어서 CCTV 업체에서 와가지고 설비까지 했대요. 그래서 좀 서둘러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돈도 좀 들었죠. CCTV까지 다 해놓으니까 좀 마음이 안심이 되더래요. 그 상태로 별 일은 없었고 걔들의 이 행동 루틴은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시간이 한 달 정도가 더 흘렀어요. 한 달 정도가 더 흘렀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의 병환이 좀 더 많이 깊어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똘비가 이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고 아버지가 되게 옛날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홀로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뭐 희생을 했나 아니까 똘비도 조금 아버지에 대해서 각별하니까 기도라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닌 암자가 하나 있어요. 그 아버지가 사시는 동네에서 차 타고 한 15분, 20분 정도 가면은 있는 암자인데 그 암자를 똘비도 어려서부터 좀 많이 갔었고 그 암자를 갔대요. 똘비가 가서 불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 불전함에다가 시주를 하고 이제 본인이 조금 가지고 온 쌀 뭐 이런 것들을 위에다 좀 올리고 거기서 한참 기도를 좀 했대요. 부처님 아버지를 조금 쾌유하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이제 한참 하고 나서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쉽게 말하면 대웅전이죠. 대웅전에 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문은 스님들만 뭐 드나드는 문이지 않습니까? 그 바깥에 어떻게 보면 이 암자의 주지 스님이 가만히 서가지고 똘비가 기도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계셨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딱 돌아서니까 눈이 마주쳐서 똘비가 합장을 하고 인사를 드렸죠. 스님 잘 계셨냐고. 그러니까 기도 다 했냐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는 일로 좀 오라고. 그래서 그 주지 스님 방에 따라 들어갔대요. 따라 들어가서 주지 스님이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 걱정이 많냐.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저러 해갖고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러구만. 근데 자네는 그런 근심 걱정 외에는 뭐 다른 건 없고? 그래서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이사를 하고 나서 좀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 뭐 이런 것만 좀 마음에 걸립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는
그래, 강아지들은 지금 누가 키우고? 그래서 예,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진돗개 2마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 누가 준 줄 알아? 그거 아버지가 그냥 받아오신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는 내가 준 강아지들인데 잘 크고 있어? 말씀 주시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자네 아버지한테 선물한 개야. 자네 아버지가 우리 암자에 또 각별히 그렇게 신경 써주시지 않냐고 내가 그래서 선물한 강아지들인데 잘 크고 있지? 예, 강아지들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산책시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저기 강아지들을 말이야, 떼놓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그 강아지들 지금 어디서 이렇게 생활해? 그래서 제 방에서 자요. 제 방에서. 강아지들이 뭘 하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놔둬. 하지마, 이러면 안 돼 하고 어디다 가두고 그러지 마. 강아지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게 놔둬. 알았어? 예, 뭐 안 그래도 지금 뭐 제 침대 밑이 그 녀석들 집입니다. 침대 밑에가 그 강아지들이 뭐 그냥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침대 밑에, 소파 옆에, 아무튼 제가 앉아서 이렇게 쉬는 곳이라면요, 그 녀석들이 무조건 쫄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스님. 그래, 아이고, 우리 그 처사님 아들이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나도 좀 많이 봤고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드릴까? 그러더래요, 주지스님이. 그래서 아이고, 스님 감사하죠. 저야 감사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갈까? 그러시더래요, 스님이. 근데 똘비 입장에선 좀 당황스러웠대요, 상당히. 지금 저희 집을요, 스님? 그러니까는 오늘 뭐 바빠? 아닙니다, 오늘 노는 날이지 않습니까? 가지, 자네 차 타고 한번 나도 속세 구경이나 한번 하고 와야 쓰겠다. 자, 갑시다. 그러면서 일어나시더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주지스님을 모시고 똘비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가지고 주지스님한테 이렇게 딱 하니까 주지스님이 내려가지고, 뭐 주지스님 무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 들어가면서 이렇게 불경을 좀 읊어주시더래요. 불경 읊어주면서 개들 있으니까 개들 너무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고 만지고 한참 이렇게 하더니 똘비한테 이 집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몇 달 됐죠. 지금 벌써 그래도 꽤 됐죠. 그러니까는 아프고 이상하고 뭐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지스님이 준이야, 현이야, 고맙다, 지켜줘서 고마워 그러시더래요. 똘비가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있으니까 고맙다고 해. 얘네 아니었으면은 자네는 벌써 죽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무당처럼. 그래서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하실 있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여기 단층짜리 주택인데요? 그러니까 스님이 있을 겐데 하면서 마당으로 나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집을 한 바퀴 삥 도시더래요. 삥 돌면서 여기는 뭐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스님 여기는요, 그 집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한 평 정도 되는 그 집주인분이 쓰던 창고예요. 여기는 집주인분이 알아서 하는 공간인데요. 열어봐. 이거 못 엽니다. 이거 잠겨 있고요. 집주인분이 이거는 좀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던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똘비도 다시 이렇게 보니까 한 평짜리 창고에 새콤을 달아놓진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새콤이 달아져 있어요. 이 한 평짜리 창고 들어가는 문에 새콤이 설치가 돼 있어요.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스님이 연세가 좀 많으시거든요. 막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 삽자루를 갖고 오더니 그 옆에다 넣어가지고 막 제끼는 거예요, 스님이. 근데 스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스님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일로 와서 제껴보라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끼라고. 막 제껴갖고 문을 빵 열었어요. 문이 열리니까는 새콤 특유의 그 소리 있죠. 요요요요 나는 거. 그 소리가 나더래요. 야, 이게 뭔가 한데 스님이 터벅터벅터벅, 이게 한 평짜리 창고가 아니었어요. 이 공간이 한 평짜리 창고처럼 생겼지만 밑으로 계단이 있는 거예요. 밑으로 계단이 있고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의 높이가 성인 남성 가슴 높이보다도 낮았대요. 지하실이라고 보기 힘든 공간이 밑에 있더래요. 작진 않죠. 집 평수에 똑같이. 그리고 스님이 내려가가지고 옆에 스위처에서 불을 켜니까 그 안에 우리 그 창 있죠, 창. 전쟁할 때 쓰는 창. 이 창을 이 높이에 맞게끔 해가지고 몇 군데다가 딱딱 박아놨더래요. 그리고 창에는 부적 같은 것들이 하나씩 다 붙어있고, 이게 정확하게는 부적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는 똘비에 사주가 써있는 것들이 이렇게 붙어있더랍니다. 스님이 딱 보더니 그럴 것 같더라니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몹쓸 사람일세, 몹쓸 사람이야, 올라가지 하면서 올라갔대요. 올라가고 스님한테 스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 때문에 이러신 겁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글쎄. 이 강아지들이 아니었으면 자네는 진작에 일종의 이게 주술일세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제가 이해한 거는 양밥이었어요. 근데 양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주인이 자네한테 요구사항이 뭐 없었냐고. 안 그래도 큰 돈을 주면서 준이하고 현이를 팔으라고 저한테 몇 번 이렇게 전화도 왔었고요. 집에 와서도 현금까지 내밀으면서 개를 팔으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개가 똑똑한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러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지. 개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는 모든 주술적인 힘을 다 막아버리니까. 네가 거기에 얽혀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얘네들이 용을 쓰고 네 침대 밑으로 들어간 거고. 얘네들이 그냥 개로 보여? 자네 눈에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진돗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얘 엄마 개가 우리 절에서 그 부처님 상에 올라갔던 물만 먹고 자란 개라고. 법력을 타고난 개들이라고 얘네들이. 이 개들을 내가 2마리나 왜 자네 아버지한테 선물했겠냐고. 나도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선물을 했던 거라고. 그리고 그 뜻이 지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이 집에서 나가. 그 집주인하고 더 이상 얽히지 마. 그 집주인 좀 알아봐봐. 자네하고 혹시 원한 관계가 있나? 그러시더래요. 아니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나가. 그냥 나가. 짐은 나중에 몰래 와서 챙길지언정 그냥 빨리 나가. 나가서 모텔에서 살든 뭐라든 해. 준이하고 현이는 내가 절에 좀 데리고 있겠네. 그러시더래요. 예. 그래서 똘비가 황급하게 일단은 옷이랑 좀 챙겨가지고 나왔대요. 나오면서 좀 긴가민가 하죠. 스님 말만 믿고 이게 뭐한 짓인가 싶고. 어찌됐건 준이하고 현이를 차 태우고 스님 태우고 짐 좀 챙겨가지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콤이 도착을 해가지고 세콤하고도 약간 그 실갱이가 있었고 그렇게 절에 도착해가지고 준이하고 현이를 딱 차에서 내려주니까 사실 얘네는 저를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치 원래 이곳에서 살던 강아지인 것처럼 딱 원래 개들이 있었던 장소에 딱 가가지고 지네가 목줄도 안 했는데 그냥 편안하게 앉더랍니다. 그쪽에 가서. 너무 신기했대요. 스님이 강아지들은 걱정하지 말고 자네는 그 집에는 웬만하면 다시 가지 마. 그냥 집 빼. 전입신고 돼 있는 것도 빼. 그냥 빨리 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스님 그 집주인하고 제가 이걸 어떻게 뭘 생각을 해야 될지 막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지 말고 빼요. 그리고 나서 자네가 내 말대로 다 하고 나서 100일 안짝으로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해보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아예 회사 근처에 조금 그 허름한 원룸이 있었는데 거기로 들어갔고 집주인한테는 나 집에서 나간다라고 통보를 해버렸고 그냥 문자로 통보를 했대요. 몰래 가가지고 짐 싹 빼왔고 어느 정도 전입신고도 새로운 원룸으로 옮겨갔고 집주인이 더 이상 추궁을 안 하더래요. 나간다고 하니까는 그 문자에다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 보증금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대요. 이게 본인이 어긴 거여서 그냥 보증금이 크진 않았으니까 얘기까지 다 했는데 딱 집주인이 그 계좌번호 원래 알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똘비 거. 거기로 바로 그냥 다 돈을 쏴버리더래요. 어찌됐건 집주인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더랍니다. 그래서 똘비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그쪽하고는 딱 끊어졌죠. 그리고 나서 스님이 말한 100일 안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버지가 기력을 찾으셨어요. 아버지가 건강을 찾으시고 병원에서도 퇴원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만큼 빠르게 건강이 회복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게 신기했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시골집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인사를 했대요. 아버지가 건강해지셔서 이렇게 왔고 아버지랑 같이 와서 인사드린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끄덕끄덕 하면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100일 안에 많은 게 바뀔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만약에 계속 너 그러고 있었으면은 아버지 그 다음에 자네 다 그냥 우리 처사님들 전부 다 골로 가는 거라고. 쉬운 말로. 근데 이유는 자네가 좀 찾아보라고. 나도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머릿속을 나 같은 사람의 심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알아봤죠. 뭘 알아봤냐면 딴 걸 알아본 게 아니고 이분이 그 원룸을 7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7채 원룸이 뭔지는 알았어요. 똘비가. 왜냐면은 근처 부동산에서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건물 때깔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요. 근데 그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뭐 얘기를 묻고 이렇게 쭉 다니면서 다른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을 때 어떤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이걸 물어보고 다니냐? 그래서 신기한 경험이 하나 있어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했대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의 뭐 이상한 건 없는지 난 그런 게 궁금했을 뿐이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에이 설마 지금은 그런 분 없을 텐데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정리를 해보니까 그거도만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차 계약서에 이름 쓰죠. 주민번호 쓰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 하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쉬운 말로 내 사주죠. 사주 어떻게 보면 실질 사주가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분의 그 소스를 가지고 조금 더 알아봤대요. 이번에는 약간 무속적인 분 소개받아가지고 좀 알아보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이 사장님이란 분이 좀 유명하시더만요. 임대사업을 왜 하시냐면요. 왜 원룸을 7개나 갖고 계시냐면 그것도 은행 이자 10원도 없이 7개나 돌리고 있냐면요. 원룸 7개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 사람들의 운과 기를 빼앗아 오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예. 그러면서 똘비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투룸에 살 때 집주인분한테 연락이 와요. 내가 집을 한번 둘러봐도 되겠냐고. 그 인테리어 업자랑 좀 같이 가서. 왜요? 집에 혹시 오래돼가지고 낡고 이런 거 있으면은 내가 수리 목록 잡아가지고 수리를 좀 해주려고 한다고. 똘비 입장에서는 뭐 방에서 담배 안 폈거든요. 똘비가 뭐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된다. 뭐 제가 있을 때 아니면 뭐 비밀번호 알려드릴까요? 뭐 이렇게까지 했어요. 집주인분한테. 근데 이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을 막 엉망으로 써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특이했던 게 도시가스 점검을 2분이 와서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한 분은 도시가스를 검침하고 한 분은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누군가 싶은 거예요. 무속인이 따라붙은 거예요. 제대로 지금 쉬운 말로 양밥이 작동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운과 기를 빼앗아가고 있나. 그리고 나서 무속인한테 또 들은 게 그 본인 주택 살고 있던 집 밑에 창이 꽂혀 있었지 않습니까? 창이 꽂혀 있던 자리가 아마 네가 편하게 쉬는 자리들을 기준으로 꽂혀 있었을 거라고. 침대, 소파 이런 곳들. 이거는 너를 단순히 운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네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일 거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네가 확인할 수 있으면 해봐라. 뭐요? 혹시 그 집에서 고독사하신 분 있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이 있나? 그거 한번 체크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마 너 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그 집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너 있었으면 너도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어찌됐건 스님이 성경지명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개를 선물을 했고 스님이 어디까지 보셨나 모르겠지만 똘비 손에 들어가서 주택에 들어가서 목숨까지 어떻게 보면 영견이죠. 영경, 준이와 현이 이 녀석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사람들의 운과 기운을 빼앗아서 사업을 부흥을 한다고 믿는 부르주아 양밤러에 의해서 지금 이 시간도 원룸에서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원룸일지 아니면 그런 이상한 놈의 원룸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다. 네. 그래서 좀 이야기는 장황했습니다만 이야기에서 들고 왔습니다. 진짜 별의 별 인간들이 많네요, 진짜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뭐 나가면서 뭐 노란색 똥차가 보이면 오늘 재수가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얘네 노란 택시 보면 맞았어. 막 그런 우리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분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집에. 그러니까는 은행빚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은행빚이 있고 하면 안 된대요. 이런 턴은 온전히 내 땅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소지까지 일로 살면서 이 사람들의 생년월일 다 알죠. 주민번호 아니까 이름 다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양밥을 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운과 기를 빼앗아보는.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이런 특이한 양밥 사례를 들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와 시청자분들이 동네꼬마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뭐 기대에 부응하도록 제가 지나가는 사람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라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너 빨리 무서운 얘기 안 해 이러면서 제가 흉가 앞에 가가지고 막 요즘 쌍욕도 하고 그럽니다. 귀신들 니네 뭐하냐고 지금 빨리 막 사건 사고를 일으켜보라고 막 그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동네꼬마님도 어찌 보면 돌비공포 라디오의 정말 또 메인 참여자분이 아니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요도 해주시지만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동네꼬마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뜯어올 수 있도록 우리 귀종님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